수키 일어났어? 이놈 새끼. 이놈 수키. 수키 먹고 싶어? 그럼 앉아야지. 앉아야지. 우리 수키를 일단 옷을 좀 입힐게요. 요새 가을이 돼서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좀 추워서 이렇게 이불 속에 쫙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패션은 버건디입니다. 이놈 새끼 이리 와봐. 옷이 아이고 옷을 입으려니까 자꾸 뒤로 가네. 너 옷 좋아하잖아. 자 입히고 발도 쑥 넣고 이쪽 발도 넣고 보자. 발 넣어봐. 발 넣고 이렇게 내가 자 그래 좋게 옷 입어서 어때? 좋지? 옷이 약간 타이트해졌네요. 잘 먹었나봐요. 나 몰래 뭐 먹었어? 수케? 에? 좀 타이트해졌네요. 뭐 일단 다음 영상에서 패션쇼를 한번 하도록 하죠 뭐. 너도 좋지? 그래. 스키 참 버건디 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저 옷을 사이즈를 업을 해서 하나 더 사야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허리까지 오는 게 아니고 꼬리까지 다 덮었는데 이제는 많이 커가지고 애가 2살이니까 이제 숙녀죠, 숙녀. 많이 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숙해. 컴온. 영상 찍어야지. 이리 와. 그렇지. 와야지. 뭘 망설여? 응? 이놈 새끼. 예차. 뭘 우왕이야? 안녕하세요. 초록파춥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우리 수키 옷을 입혀봤어요. 어때요? 타이트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괜찮죠? 네. 원래 수키 옷이 많았는데 이사 오면서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옷을 사가지고 조만간에 수키의 패션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너도 좋지? 오늘 이렇게 정적인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 영상은 반려동물을 이제 기르시는 또는 기르실 분들 그런 분들에게 꼭 제가 조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기르기 전에, 이제 수키도 기르기 전에 충분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알아보는 것과 기르는 거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19년에 수키를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이제 3년 차가 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길러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어릴 때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역할들은 사실 이뻐해 주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서 직접 동물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밥을 줘야 되고, 이제 뭐 아프면 이제 병원도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배설물들을 치우고 동물들과 같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이제는 제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뻐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상적인 어떤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금전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제가 온전히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동물들의 수명이 있겠죠. 뭐 고양이의 수명으로 따지면 15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15년 정도. 강아지도 마찬가지. 한 15년 정도로 잡는다고 치면은 사실 사람의 수명에 비교가 안 되죠. 항상 저희보다 먼저 이제 동물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빨리 성숙해집니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늙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수키가 이제 되게 주먹만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옷도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이 옷이 원래는 이거 원래 여기까지 닿는 게 아니고 엉덩이까지 다 덮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옷이 되게 반쪽만해진 거예요. 이게 스판기가 있어서 지금 그래도 편안하게 좀 입는데,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저희보다 항상 먼저 간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런 과정에서 아플 수 있겠죠.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이제 주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15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평균치잖아요. 뭐 사람으로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봤다고 치면은 그 할아버지가 시작부터 할아버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할아버지도 언제는 애기였었을 거고, 언제는 소년이었고, 언제는 청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모든 사건 사고를 피해서 무사히 늙어야만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평균치라고 하는 이 동물의 수명 15년은 무사히 늙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무사히 늙어야만. 그러니까 그 수명을 제대로 못 사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의 부재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질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도 못 사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노화돼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런 동물들은 좀 제명까지 다 사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이 수명에 있어서 이 동물을 키우는 이제 주인으로서 이 동물들이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오로지 주인 한 명뿐입니다. 그거를 명심해 주시면서 제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게 주인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책임 부분이라는 거죠. 책임.
이뻐해 주는 것과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말은 이뻐해 주는 것 이외에도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또 배설물도 치워줘야 되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이 동물의 삶에 관한 전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의 범위가 이 동물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제 사람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동물 같은 경우에 독립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이뻐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뭐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뭐 강아지 키우고 싶어, 엄마 뭐 강아지 입양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부모님이 들었을 때는 내 아들이 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쟤는 분명히 키우지 않는다, 이뻐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마도 이뻐해 주기만 할 거다. 어차피 똥 치우고 밥 주고 하는 거는 온전히 부모님, 뭐 어머니 아버지의 몫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끼고 계셔야 합니다, 이 동물을 키우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뭐 아무래도 이 동물이기 때문에 서열이 있습니다. 예. 강아지는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강아지도 집안에서 이제 서열이 있어요. 강아지도. 그리고 뭐 고양이도 친구로서 사람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한 서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길고양이들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모여서 있는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인데 그 영역을 웬만하면 이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그 같은 영역을 공유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길고양이들은 보면은 이제 여러 마리가 한 그 영역에 모여서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보시면은 먼저 먹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도 분명한 서열이 존재하고 또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뭐 동물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항상 사람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는 그 서열에 있어서 우위를 항상 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키우고 있는 어떤 동물이 맛없어서 사료를 안 먹는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물을 굉장히 강하게 키우자, 좀 요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료가 입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사료 다 먹을 때까지 다른 사료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인간에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동물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동물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주인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어요. 예. 항상 주도권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동물을 기르시게 되실 분들 또는 뭐 지금 기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뭐 이제 매달 들어가는 어떤 사료값과 더불어서 이제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중성화 수술 비용, 뭐 요런 것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갑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 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수키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되게 한참 때고 건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들었던 어떤 그런 뭐 비용들을 제외를 하고는 지금은 사실 사료값 정도. 작년에 이제 건강검진 했으니까 건강검진 할 때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30만 원 정도 들고, 예방접종 했던 것도 이제 부스터를 맞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비용들 있고, 뭐 그리고 심장사상충 뭐 하는 거, 그런 비용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 따지면 한 달에 한 10만 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10만 원 안 들어요. 사료값만 드는 달도 있고 뭐 조금 더 들었겠다 할 때는 동물병원 갈 때, 그때 조금 들었고, 어쨌든 간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 금전적이라는 게 금전적인 비용도 있지만 시간도 들어가죠. 금전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만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비용들,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들, 내가 동물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동물의 수명부터 책임, 그리고 서열, 제 금전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혹은 지금 키우시고 계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반려동물과 즐거운 어떤 라이프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키 너무 수키 그렇게 좋아. 너무 수키 수키도 인사하자. 빠빠이.